어제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당 후보들은 각각 광장과 시장, 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날 유세와 동정 등이 담긴 각 후보의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의 선거운동 전략 전망해 봅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출정식을 열었는데 광화문 광장을 첫 장소로 꼽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광화문은 지난해 12월 비상기업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주축적으로 열린 것이죠. 바로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 바로 불법적 배상 계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의 한쪽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갈라진 민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분열을 극복하면서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출정식에서 이제부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란 없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후보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서 판교와 동탄, 대전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선도 경제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도시, 이른바 K 이니셔티브 벨트를 묶어서 IT 개발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 이런 노동 환경 등도 현안을 논의를 했고요. 이 후보는 이런 비슷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서 하나의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유세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유세 동선을 좀 봤는데 네. 이걸로 봤을 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전략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 이른바 투트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세와 방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탄핵 국면으로 형성된 압도적인 우세를 이제 이어가면서도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를 희석하기 위해서 보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공세 초점은 역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거죠.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인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상황 통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메시지를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등과 김문수 후보가 밀착됐던 그런 점을 또 이제 들어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런 점을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대선 캠페인 전면에 내세우는 민생 경제 그리고 통합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불안감 갖고 있거나 보복 우려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 전 선대위원장을 영입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특히 홍 후보 캠프에 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합류한 것도 이런 일련의 외연 확장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강점을 찍고 있는데 특히 IT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 가락시장 찾았는데 네. 조금 더 민생으로 파고드는 전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대 가락시장 곧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곳이죠. 김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제 가락시장에서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번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이 경제와 민생 회복이다 이런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 그리고 내수장의 불황, 경제 회복 이런 민생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김 후보는 이제 현장 방문해서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김 후보 말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 후보는 이제 오후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내려가서도 서문시장에 가장 먼저 들렀죠.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에 이제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였고요. 또 국립대전행충원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몰자 그리고 천안함 46역사들 묘역을 참부를 해서 안보와 보훈을 앞세우는 보수 정통 후보로서 차별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당 차원의 중앙선거대회 제기 타치를 올렸는데 여기서도 자유통일에 대한 기치를 이제 띄웠습니다. 특히 탈부짝 출신이죠. 박충건 의원과 대화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민주당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새벽에는 가락시장 그리고 저녁에는 대구로 향하면서 네. 굉장히 강행군 일정을 밟았는데 이 일정으로는 어떤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에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특히 파열음이 이루면서 선대위조차도 선거운동 첫날에서야 이제 꾸릴 정도로 동분서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적전 분열이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갈등 해소 그리고 화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대위 상황실 등의 핵심 보직 그리고 30, 40대 젊은 인사를 내세우면서 청년과 중도층으로 지지세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비대위원장의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비대위원을 지명했죠. 김지명자가 그동안 개혁적 형보를 나름대로 보였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김지명자 곧바로 어제 이제 행보에 나서서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최상병 묘역도 참배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도 계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다만 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끊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그리고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제 민주당이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 적극 강조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첫 유세 장소로 호남에 있는 산업단지 방문했는데 네.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른 후보들보다 제일 먼저 새벽 0시에 이제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죠. 역시 젊은 후보라는 걸 좀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리고 최근 국제통상무역 전쟁으로 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40대 젊은 패기로 이제 위기를 타개하고 이런 국제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후보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네, 이 후보는 또 핵심 지지층, 청년층을 향한 행보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청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연금 개혁과 정년 문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 등 젊은 세대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뤄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그 서울 청계 광장을 찾았죠. 그래서 양당 구조를 깨야 될 자기신이 지지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네, 양당 구조 깨야 한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모두 싸잡아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예, 이제 이른바 이제 양동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과 이제 지지 기반이 겹치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갈등 문제 등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실망한 보수층 지지를 이제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위세가 대단하니까 의회 독재를 비판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이제 벌이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 이렇게 일가를 했죠. 그래서 극우 보수형 성향이 이제 질타를 했는데 쿠데타 전문 정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비판적인 보수 중도층을 최대한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악용했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폈고요. 예전엔 사법부까지 겁박한다고 공세를 하면서 양쪽을 모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 미래를 여는 선택, 그 40대 자신의 이제 젊음을 부각을 하면서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는 것이 다시 대선의 역사적 목표다 이렇게 하면서 거대 양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첫날 유세 메시지들도 어떻게 보면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메시지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복장, 신발 이런 것들이 다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 유세가 시작이 되면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더욱 이제 커지고 있죠.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첫 유세 현장을 올 광화문에서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재킷을 벗으면서 이제 흰색 방한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각종 테러 제보가 이어지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착용한 구두를 이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에다가 국민의 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가미가 돼 있었죠. 앞서 공개한 선거 브랜드에서도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국민 통합과 화합을 부각하려는 의미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 이제 가락시장을 찾았는데 단일화 관련 진통으로 인해서 준비가 좀 늦어졌죠. 그래서 그런 탓인지 기호와 후보 이름이 없는 그런 붉은색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이제 식당에서 순댓국으로 이제 아침을 해결하면서 서민적인 풍모를 드러내게 됐고요. 김 후보 이후 이제 당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름이 새겨진 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제 서울 시내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젊은 세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를 찾았는데 대구에서도 잠시 뒤에는 이제 대구 시내 또 대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청년 세대 표심에 다가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후보들의 다양한 표심 잡기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